제품을 팔기 위한 거짓말들. FPGA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 하드웨어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거나 클락 주파수를 올리거나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그런 검증을 하는 작업. 반반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검증만 하다 보면 뭔가 새로 구현하고 뭐 새로운 결과를 못 보니까 다시 코딩을 하고 싶은데 막상 코딩을 할 때는 아 이거 빨리 끝나서 검증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FPGA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보다는 빠르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코덱이라는 게 계산량도 많고 처리 속도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는 안정적인 리얼타임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 우세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건 당연히 실리콘이겠지만 실리콘은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번 잘못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수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잘못된 로직을 고친다거나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처음에 많이 필요해서 많은 양을 확보했는데 이후에 이 제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실리콘보다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필요한 기능을 바꿀 수 있고 뭐 오류에 대처하기 쉽고 그래서 이후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내면 그냥 그 양만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PGA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필요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시에 사용을 했다가 뭐 필요가 없어지면 계속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당연히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고쳐야 되겠죠. 일단 이제 뭐 디버깅하는 과정인 건데 뭐 여러 가지를 보죠.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는 원래 구현했던 그 기능이 잘못된 경우보다는 환경을 잘못 세팅하는 실수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실수, 미스매치 같은 것들이 나오면, 바꿔야 될 포인트가 나오면 얘를 재현을 한번 해봐요. 정말 잘못된 게 맞나? 그래도 잘못되면 그 전에 돌렸던 거랑 뭔가 달라진 건 없나? 이제 환경을 한번 쭉 뜯어보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로 오류 자체가 잘못된 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인 건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뭐 그거에 적당한 디버깅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시뮬레이션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퍼런스 모델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뭐 그걸 찾아가서 거꾸로 이제 마지막 결과물부터 하나씩 뒤로 쫓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게 디버깅 과정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AV1 코덱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버전의 기능은 원하는 만큼 나온 것 같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완료가 된 상태고, 퍼포먼스라든지 퀄리티를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거면 정말 쓸만한데 라는 화질을 만들기 위한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뿌듯한 건 이 비디오다 보니까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화면으로
정상적인 비디오 인코딩이 된다는 걸 확인한 게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고요. 절망적이었던 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FPGA에 이런 비디오 코덱을 집어넣을 때는 주파수를 이렇게 높게까지 올리지 못해요. 애초에 타겟이 FPGA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코덱을 올리면 뭐 수십 메가, 빨라도 한 100메가 정도에서 뭔가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FPGA가 실리콘에 비해서 타이밍이 잘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초기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설정한 뭐 250메가라는 그런 주파수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냥 FPGA에 실제로 뭔가 이 타이밍을 넣어보기 전에는, 합성 주파수를 넣어보기 전에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그냥 쭉 만들었었죠.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FPGA용으로 합성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타겟팅한 그 숫자를 맞출 수 있을까? 그때는 잠깐 패닉에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잠깐의, 그러니까 몇 명의 얘기만 듣고 뭐 보통 이런 주파수도 나온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주파수를 만들려고 했던 게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이 돼서 그래요? 네, 다행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일했었던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팔기 위한 거짓말들,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만들었다고 그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별로 이렇게 좋게, 내가 우리 회사가 하는 홍보긴 하지만 좋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저 블루닷은 그런 걸로 거짓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만들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회사고, 뭐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엔지니어들 개개인이 비슷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같이 악유할 일도 많고 기능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지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뭐 하기 싫은 일을 떠밀었다고 싸우는 그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으로 회사를 고르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